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농지증, 그 다음에 일반 법인, 건축물 대장, 농지의 소유 제한,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하면 제가 이제 530강 1강, 2강, 3강, 이제 이게 4강인가요? 4강에 걸쳐서 이제 어떤 판례부터 해서 농지에 관한 어떤 농지유의 어떤 무허가 건축물, 그런 것들까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경매에서 대부분 이제 무허가 건축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잘 한번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해볼게요. 일반 법인도 농지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일반 법인. 원래 이제 농지는 농업법인이나 어떤 개인밖에 취득을 못하죠. 또 국가기관이나. 그런데 일반 법인, 우리가 이제 일반 법인이라고 하죠. 매매법인, 아니면 일반 기업체 법인, 제조법인, 그런 법인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도시 지역 또는 이제 도시 외곽 지역에 또는 도시 내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걸 4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제 그제 강의에서 이제 제 표를 통해서 연도별로 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이 있죠. 그죠? 농지는 농업의 경영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헌법에 나와 있고 농지법에 나와 있고요. 근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가 있어. 저당권자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그죠? 농지가 안 팔리는 경우에 저당권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회 이상 유찰 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내가 농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또는 가등기 설정하고, 그죠? 농지 취득할 수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꼭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법을 공부하고 공법을 배우는 이유가 그걸 좀 활용하려고 배우는 거지, 유법, 탈법을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것,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제 금방금방, 또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금방금방 아시겠지만,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어제는 제가 이제 농지증에 관해서 반려증에 관한 판례를 보여드리면서 일부 공무원들, 그러니까 극소수의 공무원, 농지증 담당 공무원들을 좀 까긴 했지만,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금까지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요.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로 주세요. 아마 다음 달에 또 가격을 올릴 거예요. 이제 저번 달에 48만원에서 이번 달에 58만원 올렸고요. 메인 교재 1300페이지하고 보조교재 50개가 58만원.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00%, 맹지,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0만원인데, 요 100만원짜리는 요걸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판매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만 구매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요거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요것은 조금 공부가 좀 깊이 되신 분들, 또 이제 같이 턴키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하시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한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한 달에 10분만 제한적으로 팔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많이 이제 200분이 찾기 때문에 요것은 솔직히 좀 이제 많이 벅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떠나서 이제 한 달에 10분만 판매하고, 8월 달에는 이제 요걸 10만원씩 해서 올려서 100만원으로 맞출 겁니다. 결국에는 올해 안에.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십시오. 자, 오늘 요걸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제가 이 표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표를 제가 이 표를 완성한 시기가 언제냐면, 처음 경매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요게 8년, 9년 때까지도 엄청 헷갈렸거든요.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저게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어떤 내공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 정도 표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멘토로 삼으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만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란가 모르겠네.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저번 시간에 530강부터 제가 줄기차게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요 위에 부분은 뭐냐면, 농가주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 4월 7일 또는 1992년 이전에 비도시 지역에 또는 농지유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100% 다, 아니 거의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허가 없이 또는 신고 없이, 그죠? 농지 전용만 받고, 농지 전용 허가만 받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73년부터
2006년인데 2006년을 빼고 이전에 1992년까지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때까지 허가 없이 또는 신고 없이 농지에 농가주택을 농민이죠. 농어민에 한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물건지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나오면 이게 다 불법 건축물이냐 원상 철거해야 되냐 그거 아니란 얘기죠. 조사를 충분히 해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잠깐 멈춰볼게요. 네, 됐습니다. 아니 이게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이 밑에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안 가렸네. 그래서 가렸고요.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쫙 나열했는데 위에는 농가주택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농가주택이 1992년 건축법 이전에 신고 없이 또는 허가 없이 일정 면적 이하는 질 수 있었다. 85제곱미터인가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농촌에 같은 경우는 농지에 지을 수 있었던 게 200제곱미터 3층 이하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다 경매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무서워하지 말고 그죠? 무서워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알면 제가 내용은 제 교재에 다 실어놨습니다. 내용을 알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블루오션 중에 하나고요. 요건 이제 연도별로 쭉 제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 뭐, 그래서 양성화 지침, 뭐 양성화 건축법 개정, 그 다음에 뭐 이제 75년에, 가옥대장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신설, 뭐 건축법 제정, 이런 흐름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경매 딱 나왔을 때, 어떤 오래된 건물이야. 아니면 10년 이상 된 건물이겠다? 그럼 이때는,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 준용 허가만 받고 건축했던 시절도 있었구나. 그죠?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 대장이었던 신고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고사항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했던 시절이에요. 공무원들도 이런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원상회복이니 어쩌니 이제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무허가 건축물하고 위반 건축물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무허가 건축물은 말 그대로 그냥 건축허가 그런 거 행정 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때리 지은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불법이죠, 탈법이죠. 그죠? 그렇지만 위반 건축물은 그죠? 건축허가 등이 행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죠? 행정 절차를 진행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지 마음대로 개축, 중축, 현상 변경을 한 게 바로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냐 위반 건축물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시골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제 표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때 당시까지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요까지요. 이 시기까지는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국가에서 허가 없이 신고 없이 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국가에서 무허가라고 딱 단정합니까? 그런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거 찾으면 대박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제 제주도 물건도 소개시켜드리면서 자 오래된 건물이 있어. 농지 위에 그러니까 경매 물건지상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래. 그럼 이것을 우리는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요게 만약 법정이상 성립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했죠. 이 내용은 530강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제 강의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피똥 쌀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밑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를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가 이제 경매하면서 도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도로 관리대장이 언제 생겼는지, 언제부터 도로 관리대장을 기재했는지, 그죠? 건축법이 생기면서, 그죠? 1962년에 건축법이 제정됐죠. 그 다음부터 도로라는 것은 3m 이상 도로를 말한다. 라고 돼 있고, 그죠? 그때 당시부터. 근데 1963년에는 4m 이하도 도로로 본다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975년에 막다른 도로가 도입됐고,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관리대장 있죠. 그것은 1994년부터 법정 양식이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981년부터 1981년이면 굉장히 게 20년 전이죠. 25년 전이죠. 아니 40년 전이죠. 40년 전부터 도로관리대장의 비치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책임지고 증명해야 되고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법이 이 공법을 가만히 공부하다 보면 모순이 생기게 해요. 모순이. 그런 모순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다 짊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법원에다 의지하자. 대한민국 5천만의 편인 법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괜히 뭐 공무원이 행정소송하세요, 행정심판하세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거 같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같은 행정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행정청, 행정심판,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에다 의지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뭘 지어놨냐면,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많이 연관이 돼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쭉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쭉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죠? 건축법이 개정된 이때 전까지는, 그죠? 이 전까지는 뭐예요? 이 전에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없이, 그죠? 산지 전용 또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는 이때부터 받았어야죠. 그죠? 이때부터 1914년부터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받았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만 받고, 그죠? 이것만 받고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물을 지었던 시절이라니까요, 여러분. 1992년 이전에는. 그죠? 그럼 요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괜히 제가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제가 그만할게요. 이것은 여러분들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100만원짜리 교재하신 분들은 요거, 구매하신 분들은 요거하고 요 내용들을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농지 있어요. 농지 이외 무허가 미등기 농가주택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쫙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등 확인 방법 이렇게 쭉 한 11가지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확인 방법들을 적어놨고, 우리가 그 내용만 알면,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가 내용만 알면 양성화 시킬 수 있겠죠. 그죠? 단 양성화 시키는 방법은 제 밑에 쭉 적어놨습니다. 밑에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요.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원짜리 그 안에는요. 그리고 또 임야 이외에 농가주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죠? 농가주택을 있을 수 있었죠. 그럼 이게 다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냐고요? 위반 건축물이냐고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그죠?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건 건축법에 나오는 거고, 위반 불법 건축물은 세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법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란 뭐냐면 건축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건축주 임의로 건축한 건축물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허가받은 대로 건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중축, 개축, 현상 변경, 그 다음에 이제 뭐 방 쪼개기 뭐 그런 것들 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하고 위반 건축물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임야 위에도 이런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죠. 그죠? 왜 제가 무허가 건축물 표현하냐면 1992년 건축법 개정 전에는 농지 전용 또는 산지 전용 허가만 받고,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만 받고 건축법과 관계없이, 그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다 건물들이 뭐가 옵니까? 92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게 이제 건축법 플러스 어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또 농지법 막 이런 거하고 짬뽕 돼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하나의 흐름도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임야, 건축법,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도로관리대장 이렇게 생성된 시기를 이렇게 좀 표현해 놨습니다. 참 요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요거였죠? 일반,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이 교재에 다 나왔으니까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밖에 엄청나게 많이 오네. 빗소리가 지금 뭐 엄청 크게 들려요. 자, 먼저,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농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농지위에 막 그 터파이가 돼 있고, 그죠? 막 2-3m씩, 1-2m씩 막 부착 작업이 돼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과연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냐 없냐, 그죠? 농지증 발급 유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종합을 해드리는 거예요.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일시적인 경우, 그러니까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한 가지는 농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농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그죠? 농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예를 들어서 막 2-3m씩 파여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막 건물이 올라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농지로 아니죠, 그죠?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건, 농지라는 건 뭐죠? 지목을 불문하고 현재 그 토지가 농지로 쓰이겠다면 농지로 보는 거잖아요. 임야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떤 그런 이런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거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농지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볼게요. 어떤 판례를 하나를 보면, 자, 농지인지 여부는, 여기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건 농지법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판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판례에서는 농지인지 아닌지 유무를, 그죠? 농지인지 여부는, 그죠?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여하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경 상태가, 토지의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구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농지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사례,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농지증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이나 아니면 또 사실상 어떤 잡종지 이런 걸로 활용될 뿐 터파기 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이 아니어서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게 보이는 점,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는 농지부상 농지로서 그 농지취득 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판례 볼게요. 세 번째는 농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반려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농지로 볼 수 없다. 농지로 볼 수 없다라고 나오면 정말 좋은 거지. 그래서 농지 그냥 바로 토지 취득할 수 있는 거지, 경매로도요. 이런 경우 농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농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포락지.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죠. 물이 흐르는 그 포락지가 있는데 그걸 지목은 농지야. 거기를 농지증 받아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증 반려가 나오는 거예요. 농지로 볼 수 없다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취득할 수가 있죠. 농지로 볼 수 없다라는 반려증이 나오면 무조건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설령 또 농지증을 발급 못 해주겠다라고 반려증이 나와도 100% 농지 취득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가 어제 방송에 530강부터 줄기차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토지보다 약 1-2m 정도 성토되어 그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등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농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이런 경우 농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요. 그래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다. 그럼 이런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원상회복이 명령이 발화해질 가능성이 소멸될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필요 없다. 여기 지금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죠? 이것은 판례를 좀 대충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농지증이 뭐 어렵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농지증 관련해서는 만약에 불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버리세요. 민사소송으로. 잠깐만요. 창문을 열어놨더니 비가 막 들어와요. 문 좀 닫고 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문을 좀 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농지의 소유 제한이 있죠. 농지법에 보면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그게요. 그죠?
농지법 6조에 보면 농지 소유 제한이 있는데 농지는 자기가 농역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것은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국가들 뭐 농업연구기관들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뭐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죠? 또 이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주말 체험용농지 있죠? 요거 이제 요것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해야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주말 영농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되죠. 법이 바뀌었죠. 작년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속받은 농지는 우리가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를 하는 경우, 요게 여러분들 농지를 취득하고 싶으면 이런 야매 아니 야매 편법 그죠?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단 2회 이상 유찰 시에. 근데 이게 2회 이상 대부분 농지 같은 거 2회 이상 유찰 되죠.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그런 데는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7번째 뭐가 있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그죠?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한 경우 이게 바로 일반 법인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일반 법인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농지 전용 허가를 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A라는 토지가 있어. A라는 농지가 있어. 그죠? 이게 내가 이제 일반 법인을 갖고 있는데 법인이 이걸 취득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요. 그죠? 동의를 받아서 내가 여기다 농지 전용 허가를 넣고 법인 명의로 아니면 또 이 사람 명의로 넣고 일반 법인이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는 법조문은 뭐라고 했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그죠?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 법인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법인 앞으로 해야 되겠죠? 법인 앞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조건으로 내가 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밑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평균 경사도가 이 몇 번째야? 10번째네.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요것은 말 그대로 영농요건 분리농지예요. 그러니까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요.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일반 법인도 취득이 가능하죠. 그런데 농지증은 또 있어야 되죠. 그죠? 농지니까. 그죠? 그다음 매립농지. 그 다음에 16번째. 요것은 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국가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죠? 요것은 농지법 시행일이 1992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한 사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농지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농지증. 어제 공무원님들 제가 막 가스 좀 미안합니다. 농지증 담당하시는 분들 좀 가스 좀 죄송하고 근데 좀 웬만하면 해주세요. 진짜 이게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들 다 어떤 법조문들 다 읽어보고 판례 다 읽어보셨잖아요. 담당하시는 어떤 농지증 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좀 물론 제가 공부 안 하고 막 진짜 어제 좀 심한 얘기도 하긴 했지만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그죠?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여러분들이 지지 않습니까? 그죠? 소송으로 가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지니까 괜히 국고 낭비하지 말고 또 그죠? 아까운 국민의 세금 혈세 낭비하지 말고 그 웬만하면 해주십시오. 그죠? 법조문에 다 있으니까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에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농지증 심사 요령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가 있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 아니면 또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가 있어. 농지가 있어.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농지증 없이 그죠? 농지증 없이 또는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 농지 취득 농지증 증명 발급 심사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뭐 다 아시죠? 이거 그죠?
제 9조 2에 보면 이런 내용들, 농지 전용 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해 당해 농지 채권 농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경매 농지가 이렇게 딱 나오면 이후에 이제 어떤 뭐 콘크리트가 막 이렇게 돼 있고 건물을 지려고, 그럼 이게 뭐겠어요?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가 돼 있겠죠. 그죠? 또 건축 허가도 있겠죠. 이런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 그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발급될 수 있다. 이건 발급해줘야 돼요. 이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쓰겠다. 그런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농지전용 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승계 받아서 그대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어떤 경우 농지전용 허가는 제가 얘기했죠. 낙찰자한테 바로 승계된다고 했죠. 이건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그죠? 건축 허가 저는 안 무섭다고 했죠. 그다음에 건축주 면의 변경, 토지 위에 건물이 있든 없든, 그죠? 착공이 돼 있든 안 됐든 그딴 거 필요 없이 저는 다 100% 저는 다 받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교재 100만원짜리 안에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상속 또는 농업법인의 합병, 담보농지 아까 말씀드렸죠? 저당권 설정, 그죠? 이거 뭐 또 이제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호 공업지역 또는 및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 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 제한구역 농지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요 6가지 같은 경우는 농지증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질문이 좀 여기 많이 오는데,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영농요건 분리농지, 요것은 농지긴 농지지만 요것도 역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요.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일반 법인 명의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A라는 토지가 있고 A라는 토지가 있으면 이게 법인이야, 일반 법인이야, 내가 어떤 뭐 유통 법인이에요. 근데 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래. 근데 이 A의 승낙서를 받고 농지 전용 허가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이 법인 명의로 해야 돼요. 아까 법조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명의로, 그죠? 이 사람 명의로 요걸 받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취득이 가능하다.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일반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농지전 허가를 받은 경우, 협의가 또 된 농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공공단체, 그 다음에 뭐 종묘 기타 생산자, 시험 실습 연구지, 어떤 이런 것도 내용이 있는데 요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안 하고요. 어쨌든 이런 법인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이 제일 중요하죠.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죠?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일반 법인 앞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죠? 도시지역, 주거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 고시된 농지, 이런 것도, 그죠? 협의를 완료한 것이 농지 협의를 완료한 농지죠. 그죠? 이런 것들도 소유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아이고 벌써 30분이 됐네. 제가 좀 너무 그냥 짧게 한 5분씩 이렇게 하나씩 테마를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많은 양을 좀 알려주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짧게 앞으로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양이 안 차니까 짧게 하면 또 이게 이게 너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요거 굉장히 정말 공법 공부를 10년 한 사람도 이런 흐름들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꼭 없는 분들은 캡처하고, 제 자료 없으신 분들은요, 교재 안 사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 비도시 지역에 또는 농지 위에 이런 걸 해결할 어떤 열쇠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자세히 봐도 웬만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걸 어떻게 양성화 시키겠다, 때려 붓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30% 40%대 낙찰 받아요. 그런 게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블루오션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법을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만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좀 마치고요. 어쨌든 제 교재를 사실 분들은 요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로 주십시오. 문자로. 제가 사실은 제 핸드폰 번호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있고 요것만 사십시오. 요것만 사셔도 돼요. 요것은 정말 공부를 더 깊이 하고 부동산을 어떤 새로운 눈으로 볼 수 보고 싶은 분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딱 몇 가지 한 3가지 4가지 정도 블루오션을 한 200페이지가 넘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걸 지금 자료를 좀 다 만들면서 가고 있으니까 요것은 한 2달에 한번 3달에 한번 100만원짜리 구매하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실 거예요.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1300페이지 보조 파일 50개는 491강까지만 다 드려요. 제가요. 491강까지만 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올해까지는 이걸 100만원으로 맞출 겁니다. 저도 뭐 이게 좀 공개하기 싫었던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요걸 이제 100만원으로 맞추고 좀 그렇게 좀 진행해 볼까 하니까 구매하려고 하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제가 교재를 너무 이제 많이 200분 이상 팔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미리 사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가격이 저렴했을 때.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한 달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팔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 달에 벌써 3분이 좀 벌써 사셨는데, 오늘 7월 4일이죠? 3분이 사셨는데, 58만원짜리, 좀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 사실 분들 사서 오세요. 저도 뭐 이렇게 가격 올리는 건 좋지 않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제 부동산 선수가 되고 싶으시면, 제 교재하고 같이, 유튜브하고 같이 교재,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 100만원짜리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정말 제 일처럼 그렇게 같이 한번 노력해서 연구해 보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도요. 같이 이제 토론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